안녕하십니까?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평촌 자이 퍼스니티의 일반 분양 당첨자 분들의 그 분양권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파실지 아니면 등기 치고 나서 파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세금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분양 당첨되신 분들의 분양권을 지금 팔아야 좋은지 아니면 등기 치고 팔아야 좋은지 그걸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보게 되면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기 후에 매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방법이 있고, 등기하고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나는 도저히 잔금 치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분양권 세금은 너무 비싸니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자금을 투입을 해서 등기 후에 매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는 그 상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이제 양도하게 되면 이제 세금 폭탄입니다. 66%의 세금을 내게 되고, 여기 평촌 자이 퍼스니티도 지금 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세금은 66%인데 66%면 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손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등기 후에 양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후에는 주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권리에서 주택으로 전환이 되고, 보유 2년 이상이 되면 일단 기본세율 적용이 되고, 거기서 이제 1세대 1주택이다. 그럼 비과세도 가능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보유기간의 리셋의 함정.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한번 정확하게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보유기간하고 주택의 보유기간은 달라요. 그래서 분양권을 3년 갖고 있다가 등기를 치게 되면 등기 시점부터는 다시 0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유기간이 0이 되는 거예요. 세금 전략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인데,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리셋이 된다는 점,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차액이 2억이다. 그렇게 되면 분양권 상태는 1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 등기 상태에서는 5, 6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7천만 원 정도의 그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를 할지, 그 다음에 등기 후에 주택 상태에서 매도를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2년 전세라도 줬다가 다시 양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거주 후에 양도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한번 개인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 차액을 2억을 가정했을 때를 세금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억을 가정했는데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했을 때, 등기 후에 2년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 그 차액은 아까도 보셨듯이 7천만 원 정도의 7천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 1년 이상 있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은 66%. 그래서 2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나에게 6,800만 원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 후 2년 후에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에는 양도 차액이 2억이라 하더라도 일반 세율 적용하게 되면 납부 세금이 5, 6천만 원이고 내 손에 1억 4천만 원이 지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 7천만 원의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절세 효과가. 네. 그리고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이제 77%를 내는 거고, 보유기간 1년 이상일 때는 66%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 퍼스니티는 현재 12월 5일자로 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66%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세율은 6%에서 45%에 적용이 되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2년 보유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2년 보유를 했는데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최대 80%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10년 보유, 10년 거주했을 때, 그럴 때 40%해서 80%가 되는 겁니다. 80%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양권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예, 공제는 30%인데 1세대 1주택이면서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최대 80%의 장특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좋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등기를 치게 되면 더 이상 등기를 치게 되면 이제 주택이 됩니다. 예, 분양권 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보유 2년 미만일 때 예, 여전히 높은 세율이고, 이제 아까 리셋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를 치게 되면 예, 분양권에서 주택이 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은 리셋이 돼서 다시 0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기간이 그냥 2년 미만일 때, 그중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 다른데, 1년 미만이면 77%, 예, 그 다음에 2년 미만이면 66%,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 2년 이상일 때는 이제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일반 세율 6%에서 45%. 다음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비과세 가능 금액 12억까지.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그거를 그 입주권 상태에서 사거나 분양권 상태에서 산 그 원조합원이 아닌 예, 후순위 조합원 또는 분양권을 사신 분, 그런 분들은 예,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등기치고 기간이 다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네. 조정지구에서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돼야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고요. 일반은 최대 30%, 15년까지 해서 2%씩 해서 30%까지 적용이 되고, 1세대 1주택은 최대 80%까지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최소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해야만이 40에서 80%까지 장특이 되는 겁니다. 네, 보유기간이 리셋이 된다고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보유기간이 리셋이 됩니다. 분양권으로 3년을 보유했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주택 보유기간은 0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전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리셋 시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팔게 되면 지금 현재 분양권 상태에서는 66%가 되는데, 등기 치고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오히려 77%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치게 되면 또 그 건물분에 대해서 그 취득세를 또 내셔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 그다음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체 취득세를 내야 되죠. 전체 취득세를 내고 또 세금은 77%를 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치고 1년 이내에 파는 것보다는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취득세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율이 77%가 아니라 66%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보유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잔금 청산일까지 계산을 하고요. 분양권 상태로 양도시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보유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3년 보유해도 다시 주택이 되면 0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주택의 보유 기간은 잔금 청산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 분양권 상태의 보유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일반 분양자들. 네, 그 다음에 0일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카운트 된다는 거. 2년 이상 보유해야 예, 비과세나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이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2억일 때 세금을 비교해 보면 분양권 상태에서 1년 이상 현재 됐기 때문에 66%의 세금을 내고요. 2억일 때에는 실수령액이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후 2년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일반 세율이 적용됐다. 나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되고, 일반 세율이 적용됐을 시에는 실수령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7천만 원 이상이 나는 거죠. 예,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음, 그 부분을 한번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비교 분석하셔야 되고, 등기하고 바로 파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게 유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 자금이 나는 부족하다. 그냥 나는 투자 목적이었다. 나는 실거주까지 하련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분양권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세율이 66%,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등기하고 최소한 2년 전세라도 주고 그리고 파는 방법이 있어요. 6%에서 45%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원 당첨자 같은 경우는 다른 주택이 없다. 이 주택만 있다. 그럴 때는 비과세도 됩니다. 보유만 하더라도. 예, 원 분양자는 예, 실입주 안 해도 이때 당시에는 여기 현재 조정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께서는 예, 등기하고 나서 2년 동안 이제 실거주를 했다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고요. 장특도 받을 수가 있고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을 예, 매수하신 분은 이제 실거주 하겠다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예, 거래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거주 하셔야 되고 2년 보유, 2년 거주하게 되면 2주택만 있다고 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그 10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특도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권의 그 세율과 지금 팔아야 되는지 등기하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분양권과 등기 후의 주택의 세금 차이는 분양권과 등기 후 주택의 세금 차이를 이해하셨는지요? 예, 분양권 상태와 등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유기간이 리셋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양권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여력이 있다면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가 절세에 예,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노리는 것이 가장 세금 부담이 적고 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이 예, 본인의 그 상황에 맞춰서 예, 분양권 상태에서 팔지, 2년 보유하고 나서 팔지, 그다음에 2년 보유 거주, 그다음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지는 여러분의 자금 상황과 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예,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그 분양권은 예, 매물이 상당히 그 귀한 편입니다. 현재 상태는 59, 뭐 77 이런 평형들이 지금 대기 수요는 좀 있는데 예, 매물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전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매물이 나오면 피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권 당첨되신 분들이 아직 매도 의사가 없고 아까도 보셨듯이 세금이 많기 때문에 당장 팔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분양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